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로그인을 하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로그인 되는 것만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해왔어요. 이렇게 이메일 형식으로 넣어야 되는데 로그인 할 때 이제 밸리데이션 체크하게 이렇게 이제 패스워드 입력 안 했으면 이렇게 됐고요. 이제 이렇게 뭐 밸리데이션 체크까지 됐으니까 이제 로그인 거의 다 된 것 같고, 이제 사용자를 추가하기 위해서 패스워드 이전 나열은 뭐 나중에 할 거고요. 계정이 없나요 해가지고 회원가입 페이지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회원가입 페이지를 이제 만들기 전에 뭘 할 거냐면은 이벤트 스토밍이라는 것을 할 겁니다. 이벤트 스토밍이 뭐냐, 이벤트 스토밍이라는 것을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장족에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이 화면이 지금 아이패드 화면인데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캡처하는 법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 스토밍이 뭐냐면은 이제 MSA를 이제 쭉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DDD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DDD를 이제 계속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 어그레게이션 뭐 이런 바운드리 뭐 이런 용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DDD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경계를 주고 얼마만큼의 이제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이제 컨설턴트들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동영상 보고 공부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벤트 스토밍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회원가입에 대해서 이벤트 스토밍을 좀 해보자고 합니다. 자, 이벤트 스토밍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있죠, 요거. 예, 요거를 이제 포스트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란색 포스트잇은 이제 이벤트, 그 다음에 파란색은 커맨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회원 가입이라는 링크가 있죠. 여기 회원 가입이라는 링크. 예, 요게 커맨드가 되는 거죠. 명령. 그래서 이제 명령에 대한 것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가상으로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어서 쭉 진행하다 보면은 우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가 거의 다겠죠. 거의 다겠지만은 언젠가는 한 번은 이렇게 외부 시스템, 요 외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럴 때를 위해서 외부 시스템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벤트 스토밍이라는 게 제가 해보니까 되게 간단하고 명료해요. 그리고 외울 게 많지도 않아요. 뭐 여러 이제 동영상이나 뭐 이런 컨설턴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게 개발자만 이렇게 이벤트 스토밍을 하는 게 아니라 관련자들이 모두 모여서 화이트보드를 쫙 깔아놓고 색깔별로 이렇게 하는 동영상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 뭔가 일을 시작할 때 파란색으로, 이 파란색으로 일단 커맨드 이제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하고 그 커맨드가 이제 실행이 되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벤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커맨드가 발생을 했을 때 외부 시스템과 연계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빨간색 이걸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외워야 될 게 되게 없죠. 예, 이거는 뭐 초등학생이라도 할 수 있는 행위인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쭉 아래쪽에 보면은 제가 뭔가 하나 한 게 있는데, 이 고객 오더 말고 요 작업 지시, 요거 있죠, 요거 작업 지시. 요 작업 지시를 이벤트 스토밍 한 거를 가지고 제가 한번 그 도메인 설계를 한번 해봤거든요. 도메인 설계를 무슨 문서로 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 이벤트 스토밍 작성한 걸 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 있죠. 네,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유스케이스로 도출을 해냈습니다. 얘를 이제 코드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코드? 도메인 코드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도메인 코드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 파란색은 유스케이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스케이스에 이제 메소드명으로 도출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노란색 있죠? 예, 노란색. 요 노란색은 이벤트라고 했는데, 요 이벤트는 실제 로직이 되더라고요. 예.
여기서는 지금 회원 가입에서는 지금 여기 회원 가입 제가 해놓은 거 여기에서는 파란색이 하나 두 개 이렇게 유스케이스 두 가지가 도출이 된 거죠. 도출이 되고 내가 작성해야 될 로직들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로직이 구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외부 시스템 그리고 메일 발송,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이제 메일 발송을 통해서 메일을 확인하는 절차,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외부 시스템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죠. 너무 뒷얘기를 먼저 했는데 차근차근 하나 이제 이렇게 보면서, 자, 우리가 회원 가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회원 가입이라는 링크가 생성이 되죠. 생성이 돼 있죠. 걔를 클릭한다는 게 명령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거고, 사용자 링크 선택 이렇게 커맨드로 파란색 포스트잇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화살표를 줄 필요는 없더라고요. 아이디어를 이렇게 나열하고 그 나열한 거를 항상 실시간으로 이렇게 회의를 해 가면서 얘를 이렇게 해서 얘가 아니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작업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화살표는 표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사용자 화면으로 이동 뭐 이런 내용들은 없죠. 그런 내용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요 포스트잇 하나에 다 뭉뚱거려져 있는 거예요. 일단은 자세하게 하지 않고 전체 흐름을 보자 이거죠. 전체 흐름을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사용자 생성 링크를 선택을 하면은 화면이 이동될 거고, 그 이동된 화면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명시하는 게 바로 이 노란색 포스트잇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사용자 생성 정보를 입력을 하겠죠. 거기에 입력을 해야 될 거는 세부 설계 들어갔을 때 하는 거고, 지금은 아이디어를 적어 놓는 수준이니까, 분석 단계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하시면 돼요. 되게 편해요. 제가 해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용자 정보가 입력됨.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벤트로 표현이 되는 부분들은 과거형으로 써라. 자, 과거형으로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일이 완료됐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 주는 것, 그게 이벤트 노란색 포스트잇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입력이 됐으면 이제 그 사용자가 그 밑에 그 가입 뭐 이런 버튼이 있어 가지고 누르겠죠. 그게 이제 사용자 생성을 요청함이라는 커맨드가 되겠죠. 그럼 요게 유스케이스 하나가 또 이제 발생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으면 이제 뒷단에 이제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가입 이후에 해야 될 일을 이제 적어 놓는 거죠. 첫 번째로 사용자가 생성이 됐을 거랑 실패됐을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용자 요청을 했는데 생성이 됐으면은 기본적으로 성공 사례에 대해서는 쭉 기본 디폴트를 쭉 옆으로 나열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서버 내에서 이제 실패했을 때 이런 거를 이제 그 설계에서는 대안 흐름이라고 하죠. 혹은 이제 예외 흐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흐름들을 기본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패했을 때 대안 흐름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귀찮으니까 지금 나중에 생각해도 되겠죠. 제가 준비한 건 기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 생성이 됨,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벤트는 과거형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과거형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지금 과거형이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벤트 스토링을 하다 보면은 이 과거형으로 적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좀 느끼시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생성이 됐습니다. 사용자가 생성이 됐으면 DB에 저장하거나 혹은 이제 그 확인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알림 전송됨, 이렇게 알림을 전송하는데 얘가
얘가 메일 발송 서버인 외부 이제 SMTP라고 적었는데 이거는 이제 메일 발송 시스템이죠. 자, 요 이벤트 로직에서 얘를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 이런 화살표 표시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 포스트잇 근처에 얘를 그냥 두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근처에 그냥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림 전송되고 그 뒷단에 이제 확인 절차에 대한 이제 자세한 그런 로직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이벤트를 안 적어놨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더 보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자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로그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로그인으로 가보자고요. 네, 로그인. 네, 이렇게. 그래서 로그인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이벤트 스토밍을 조금 많이 쭉 적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어 패스워드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딱 하죠. 여기 코맨드가 되죠.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JWT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스프링부트 백엔드 이렇게 들어가는 요 흐름들을 이렇게 쭉 적어봤습니다. 쭉 적어봤고, 요 부분 있죠? 네, 아이디 찾기 링크와 패스워드 찾기 링크. 네, 이 부분은 이제 로그인까지 다 갔을 때 그 이후에 내용이고요. 보면은 로그인 버튼 딱 클릭을 하면은 인증은 아이디 패스워드 검증하고,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이렇게 기본 흐름과 대안 흐름 두 가지 정도.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요 이벤트 스토밍을 이용을 해서 이제 포스트잇을 딱딱딱딱 붙다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적잖아요.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분기 흐름은 제가 볼 때는 딱 두 개까지만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뭔가 중요한 분기들이 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 흐름과 대안 흐름 정도만 포스트잇으로 구현을 해놓고, 세부적인 분기는 이제 실제 구현 설계 들어갔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기도 했습니다. 인증이 성공을 하면은 이제 요거는 대시보드 화면으로 이동함 이렇게 돼 있던 것은 이제 그 화면의 메인 페이지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증이 실패했을 때는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함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현 설계 들어갈 때는 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유효성 검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너무 많이 시도하면 그 실패를 보여주는 것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지 말자 이거죠. 이벤트 스토밍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이고 사용자도 이해하기 쉬운 그런 정도의 수준의 내용까지만 이벤트 스토밍을 하자라는 거죠. 파란색 커맨드, 노란색 이벤트, 빨간색 외부 시스템.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뭔가 그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해야 될 도메인을 표현하는 것. 요거를 바로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처음에 이렇게 포스트잇을 따다다닥 붙여나갔을 때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좀 더 깊게 하고, 그 다음에 개발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 나가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 그러면은 이제 도메인 코드를 이제 구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걔를 뭐 UML 그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것만 딱 보고 한번 도메인 구현 설계를 코드로 해보자 이거죠. 그걸 해보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있죠, 요거 유스 케이스. 네, 파란색이 유스 케이스로 도출이 되고 메소드명이 되더라. 뭐 이런 경험들을 좀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다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